기원전 420년 위나라. 마을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모두에게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광기의 사내. 마을은 생지옥의 아수라장이었다. 서방님. 사내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죽였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악독한 오기 이놈을 당장 죽여라! 이 천하의 오기가 고작 이 정도에 죽을 것 같으냐? 어림없다 이놈들아! 오자병법의 저자이자 춘추 전국시대를 주름잡은 무사 오기. 치열하게 운명과 싸웠던 사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기원전 383년 초나라. 오기의 군대가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초나라도 이제 부국 강병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네. 소신이 그리 만들어 드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기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그래야지. 내 자네를 위해 연애를 버리라 했으니 어서 가세. 무패 신화를 이어간 장수 오기는 초나라의 영웅이나 다름없었다. 저 눈에서 느껴지는 저 살기저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져. 아무리 전쟁의 신이라지만 주군께서는 뭘 믿고 이박인을 저런 떡하니 재상의 자리에 올리신 것인지. 그날 밤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었을까? 오기는 유난히 고통스러워했는데 오기에게 큰 포상금을 내린 도왕. 죽은 필요 없습니다. 어찌 그러는 겐가? 보상은 필요 없으니 대신 군자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주시옵소서. 군자금은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낡은 칼을 갈아서 사용해야 한단 말입니까? 위나라 군대는 지금 우리보다 곱절이나 많은 군자금을 지원받고 있사옵니다.
위나라는 위나라고 여긴 초나라 아닙니까? 초나라 국고는 뭐 남아도는 좋았습니까? 하면 대신들의 방대한 토지를 국가에 환원토록 하는 게 어떠시옵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 도성 밖에서는 굶어 죽는 백성이 부지기수요. 대신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니 좀 베풀어야 하지 않겠소? 그들에게 일정량의 땅을 나눠주고 곡식을 재배하게 한 후 일정 분량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면 백성들도 배부르고 국고 역시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역시 자네 말대로 하길 잘한 것 같네. 주군, 그러면 늘어난 세금의 절반은 약조하신 대로 군자금으로 쓰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래, 그렇게 하세. 주군, 어찌 그리 서두르십니까? 재상이 우리 초나라에 온 지 이제 1년입니다. 그간 군자금 출납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그때 지급하도록 하시지요. 출납부라. 좋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하시지요. 털어도 이리 먼지 하나 안 나는지. 또다시 고통에 휩싸인 오기.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뭐라? 위나라군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쪽 첩보가 말하길 변방 지역의 정보를 누군가 흘린 것 같다고 합니다. 주군, 제가 병사들을 데리고 출전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물론이고 혼까지 씹어 삼켜 줄 것입니다. 그래, 내 자네만 믿겠네. 주군, 죄상을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그 위나라 출신의 죄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나라를 위해 전쟁터를 누빈 인물 아닙니까? 나는 초나라의 장군이요. 내가 외시는 주군을 제외한 그 누구라도 지금 당장 뵐 준비가 되어 있어만. 그로부터 석 달 후. 칠이 연통이 없는 것인지. 위나라가 조나라 한나라와 연합하였다니 이게 걱정입니다. 주군, 주군,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사옵니다. 잘했네, 잘했어. 내 자네를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는가. 어서 일어나시게. 너무 늦어져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리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송구하기는. 공들께서는 이 승전보가 반갑지 않으신가 봅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어서 안으로 가세.
네. 오기는 조국이었던 위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역시 지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물러날 순 없지. 며칠 후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 오기 저자는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출세를 위해 아내까지 죽였습니다. 어찌 감히 유교인리를 무시한 저 파렴치한 살인자를 세상에 둘 수 있습니까? 재상,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냐 묻지 않은가? 오기를 둘러싼 충격적인 소문.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 거물이에요. 내가 어르신께 말씀을 드리면 그 어르신께서 재상님한테 직접 부탁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오기야, 그렇게 얻은 벼슬로 네가 정녕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차라리 벼슬하지 말고 장사를 하며 살자꾸나. 어머니도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산이 없으면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이 나라, 벼슬에 오르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나라. 어머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출세를 하면 어머니 진짜 호강시켜 드릴게요. 예? 이건 네 아버지와 혼인할 때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재산이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어려서부터 명석했지만 관직에 오를 수 없었던 오기는 위나라 관료들에게 벼슬을 청탁하기 시작했다. 일만 잘 성사된다면 곱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자네 성의를 봐서라도 한번 알아는 보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만 돌아가라니까. 어르신! 나오실 때까지 저 안 나갑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찌하여 아직 아무 소식도 없는 겁니까? 내가 사방으로 알아봤네만 쉽지가 않아.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게. 어르신,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시 태어나던가. 하는 짓이 하도 웃겨 장단 좀 맞춰줬더니 이놈이 주제도 모르고 벼슬.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느냐? 벼슬은 가문 좋고 재산 많고 뒷배 든든한 그런 자들이 벼슬을 하는 것이야, 이놈아. 너는 다시 태어나도 벼슬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지놈 분수도 모르고.
다시 태어나? 가진 것 없으면 벼슬에도 오르지 못하는 이 빌어먹을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단 말이냐? 이성을 잃은 오기의 분노는 사그라질 줄 몰랐고 이는 곧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마는데 파리스다! 오기가 사람을 죽였다! 살려줘! 그래, 우리 모두 다 다시 태어나자. 이 망할 놈의 세상 전부 망해버려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지금 당장 앞만 보고 달려가. 최대한 멀리 가서 지 죽은 듯이 살아. 이제야 정신을 되찾은 오기. 하지만 생지옥이 된 현실 앞에 남겨진 것은 절망뿐이었다. 아니요, 어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재상이 되어서 보란듯이 돌아오겠습니다. 살인자가 돼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오기. 그렇게 도망친 오기는 노나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모든 것을 숨긴 채 혼인하며 터를 잡게 되는데 오기는 아내의 극진한 내조로 노나라에서 무사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부인, 예, 서방님. 좋은 소식이 있어. 설마 대장군 자리 되신 거예요? 그렇소. 제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제가 제 나라 출신이라 서방님 출세길 막을까 얼마나 마음이 걸리던지. 한데 어찌 그들의 마음을 돌리셨습니까? 서방님. 부인의 목을 가져가는 조건이었어. 대장군이 되기 위해 부인까지 죽인 오기. 그는 이후 전쟁터를 누비며 승승장구했고 그 위세가 초나라에까지 전해져 초나라 재상의 자리에 오른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이 오기에게 패배란 없다. 모두 날 믿고 따르라.
오기는 그렇게 전쟁의 신으로 거듭났지만 헤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또 다른 차원의 싸움, 죽은 자들과의 대면이었다. 서방님. 오기는 사람들을 죽인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과거의 소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서 처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주군. 모든 게 명백해졌으니 악독한 저 오기를 파면하십시오. 맞습니다, 주군.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특히 아내를 죽인 것은 삼강오륜에도 위배되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이옵니다. 오기는 앞으로 재상의 자리를 계속 지켜주게. 주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다 오래된 일이고 오기는 우리 초날에 세운 공이 막강하니 내 이번 일은 눈 감아 주도록 하겠네. 우직하게 나라를 지켜낸 오기에 대한 도왕의 신임은 매우 두터웠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실망감을 안겨드려 송구합니다, 주군. 자네가 생각하는 근신의 도리는 무엇인가? 자고로 군주는 신하에게 예를 다하여 대하고 신하는 군주를 충으로 모시며 서로 간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면 우리에겐 그 의리가 있었는가? 주군의 하야와 같은 은혜에 소인 몸둘 바를 모를 뿐이옵니다. 그리하면 앞으로도 그 의리에 지켜주게.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말일세. 얼마 후 도왕은 지병으로 사망했다. 초나라의 웬만한 기밀 정보가 모두 기록돼 있어. 이 나라에서는 부디 전쟁에 승리해서 오기의 목을 가져다 주시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악독한 오기 이놈을 당장 죽여라! 도왕이 사망하자 다른 나라 출신인 오기를 시기하던 반발 세력들이 오기를 죽이려 반란을 도모한 것이다. 천하의 오기가 고작 이 정도에 죽을 것 같으냐? 어림없다 이놈들아!
오기가 급히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죽은 도왕의 시신이 있는 곳이었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저의 의리입니다. 도왕의 시신을 범한 오기의 충격적인 행동.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대신들이 난을 일으켰다. 대신들이 난을 일으켰다. 대신들이 난을 당시 초나라의 법도상 왕의 시신을 병기로 범한 자는 중죄가 가해져서 3조까지 처벌받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오기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했고 그 결과 반란을 도모한 귀족과 대신들의 70여 집안이 멸족됐는데요. 결국 승자는 오기였던 것이죠. 전설의 무사 오기는 일생 동안 치러진 76번의 전쟁 중에 12번의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하며 무패신화의 주역으로 유명한데요. 그 노하우가 담긴 책이 바로 위대한 병법서 오자병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 필사즉생, 필생즉사 역시 이 오자병법에서 인용한 말이라고 하니 오기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 알 것 같습니다. 때는 조선 정조 제위기. 어두운 밤을 틈타 자객이 궁으로 잠입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객. 그런데 자객 뒤로 의문의 남자가 나타났다. 오늘 밤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자객이 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 오래 버티셨습니다. 자객이 노리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정조였던 것. 누굴 죽이려는 것이냐? 자객 뒤로 나타난 의문의 남자.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 걸까? 누가 보낸 것이냐?
배후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자기. 정조를 죽이려는 자는 누구인 걸까? 전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암살을 막아낸 남자의 정체는 바로 개혁군주라 불린 정조였다. 괜찮다. 이번에도 서찰을 받으신 겁니까? 서찰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었겠지. 정조의 암살을 막아준 한 장의 서찰. 과연 서찰을 보낸 이는 누구인 걸까? 정조가 감춰두었던 비밀이 지금 풀어진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좌의장! 당장 일어나시오! 소론의 지지를 얻고 있던 정조는 매번 반대파인 노론과 당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모의리는 전대이신 영조대왕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헌데 그것을 고치시겠다니요? 선왕의 유지가 바르지 않다면 100번이고 고쳐야 하는 것이 옳지 않소? 대체 무엇이 바르지 않다는 말씀이옵니까? 허면 내 아비를 죽이게 만든 자들의 행동이 옳다는 것이오. 전하께서 이리도 의견을 들은 채 않으신다면 소신 이만 관직에서 물러나겠사옵니다. 좌의장! 정조와 노론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좌회장 대감? 이모의리가 수정된다면 조정에 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옵니다. 절대 막아야 하옵니다. 결국 끝을 봐야 하는 건가? 그럼 각자 할 일들을 하세요. 저도 그럴 테니.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는 사도세자 사건 이후 정조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다. 권력을 잡기 위해 정조와 물밑 싸움을 벌이고 있던 정순왕후. 준비한 것을 풀어라. 예. 과연 정순왕후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날 밤 심한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인은 기미상궁이었는데 과연 심한지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다음 날 정조가 식사를 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젓가락으로 모든 음식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아무 이상 없사옵니다, 전하. 맛있어 보이는 것이 많아. 고르기가 어렵구나. 넌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느냐?
역시 음식은 고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라. 김이상궁의 눈치가 심상치 않은데 곧 자신의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가져가는 정조. 그런데 고기는 여기 많이 있으니 함께 먹자꾸나. 괜찮다. 어서. 그런데 갑자기 궁녀가 죽어버렸다. 전하, 독입니다. 전하, 전 아닙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래.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사주한 것이냐? 그것이 모릅니다. 당장 말하지 못할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입을 열지 않겠다. 당장 저것을 추포하고 사주한 이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밤낮으로 고심토록 하라! 배우를 숨기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김이상궁. 일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대감답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무모하게 일을 벌이셨사옵니까, 마마. 그만하죠. 누가 한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니. 헌데 앞으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때가 오기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요. 데뷔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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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정조의 침소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들어가 보시죠. 이제 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글쎄, 앞으로 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구만. 전 전하 외엔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놀랍게도 원인 불명으로 정조가 쓰러졌던 것. 잠시 의식을 차리셨다가 다시 잠에 드셨습니다. 그래, 원인은 밝혀냈어. 그것이 아직... 아직? 아니, 아직이라니. 아직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오? 송구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나가보시오. 예. 주상, 어찌 이리 계십니까? 그냥 죽어버리시지 말입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이후의 일은 그냥 제게 맡겨주시지. 심한지는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좌의정대감! 심한지를 찾아온 이들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소론파였는데 이들이 심한지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대가 이곳은 무슨 일인가? 여쭤볼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좌의정께서 마음대로 어휘를 바꾸셨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맞네. 여기 이 사람이 새로운 어휘일세. 심이연이라 합니다. 심? 내 인척되는 사람일세. 무슨 꿍꿍이식입니까? 꿍꿍이라니? 전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능한 의원을 데리고 온 것이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네들이 믿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네. 여튼 우린 지금 전하께 가봐야 하니 먼저 가보겠네. 가서. 갑작스런 심한지의 돌발 행동, 그 의도는 무엇일까? 며칠 후 그래, 병세는 어떠신가? 듣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다행히 의식은 차렸지만 정조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다. 체력이 떨어져 약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 등에 종기가 잔뜩 생겨 편히 잠도 잘 수 없는 상태. 과연 정조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등청이 심하니 우선 연방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연훈방 치료는 주석을 가루로 만들어 한지에 넣고 태운 후 그 연기로 치료하는 것이었는데 자칫 치료 중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역사서에 의하면 정조는 의견을 받아들여 치료를 진행했고 다행히 종기가 줄어들게 할 수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전하, 소신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이제 용상에서 물러나심이 어떠하시옵니까? 좌의정대감! 그게 무슨 망발이오? 계속하시오. 국종으로 인해 몸을 더 망치지 마시옵고 앞으로는 편히 사십시오. 이 나라는 저희가 꼭 부강하게 만들겠사옵니다. 나는 내가 꿈꾸는 조선을 꼭 만들 것이오. 내 이 손으로 반드시. 종기는 줄었지만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정조. 역시나 그러하십니까? 하면 소신은 이제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병세를 극복하지 못한 정조가 결국 급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정조 승하 후 심환지는 영의정에 올라 권세를 잡았는데 심환지 정말 대단하구만. 선왕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영의정에 오르고 이 살만 나겠어? 헌데 정말 심한지 대감이 선왕을 죽인 걸까? 그렇겠지. 심한지 대감이 바꾼 어이가 오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으니 뻔하지. 심한지를 둘러싼 소문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정조가 허망하게 사망하면서 가장 이득을 본 이는 심한지의 노론과 정순왕후였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조의 죽음 뒤에 심한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하늘에선 잘 계시옵니까, 전하? 그러게 물러나라 했을 때 소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람들이 절 보고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임금을 죽인 자라 불리시오. 자네가 여긴 무슨 일인가? 이걸 전해주러 왔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전하의 숨겨진 충신인 대감에게 내리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심한지가 정조의 충신이었다는 놀라운 말. 과연 정조와 심한지의 진실은 무엇인 걸까? 몇 년 전 노론파의 수장으로 정조와 정치적 대립을 펼치고 있던 심한지. 심한지! 살수의 위협이 매번 있는 일이지. 하지만 오늘은 진정 목숨을 잃을 뻔했다. 꾸준히 암살 위협을 받아온 정조.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나까지 죽이고픈 것인가? 그렇게 내 목숨을 빼앗고 싶다면 지금 죽이라. 그대는 어떤 조선을 원하는가? 우는 백성보다 웃는 백성들이 많은 나라, 주변국이 무시하지 않는 부강한 나라. 내가 꿈꾸는 조선은 바로 그런 나라다. 그대는 이 나라의 강함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대 권력의 강함이 중요한가? 만약 권력이 중요하다면 당장 그 칼로 날 베라! 소신에겐 권력과 재물 그 무엇도 중요치 않사옵니다. 소신에겐 오직 이 나라만이 중요할 뿐이옵니다. 정조의 진실된 마음에 감복한 심한지는 그와 뜻을 같이 하게 됐던 것.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전하의 꿈, 소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소신이 하늘로 가는 날, 전하를 구하지 못한 죄 엄중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았던 정조와 심환지.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감의 서찰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조 비밀 서찰의 주인은 심환지였던 것. 정조에 대한 암살 시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중 음식에 독을 넣기 위해 김이상궁을 포섭하게 됐던 것. 과연 어느 곳에 독을 넣었던 것일까? 놀랍게도 정조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젓가락에 독을 묻히는 김이상궁. 그런데 그때 전하, 낙거성을 조심하십시오. 같은 편으로 오해한 김이상궁에게 계획을 들은 심환지가 서찰로 암살을 알렸던 것. 전하께서 사용하시는 저에 독이 묻어 있사옵니다. 수라를 들라하라. 비밀 서찰은 심환지만 주었던 것이 아니었다. 좌의정 심한지는 무엇이오? 어이 소용부에게 진찰을 받고 있는데 이 호로 자식의 실력이 없어 좀처럼 병이 낫질 않소. 그대 인맥으로 실력 좋은 의원을 알아봐 주시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전하가 필요하다. 허니 전하를 반드시 꼭 살려내야만 한다. 예. 좌의정대감.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둘의 서찰. 대감 덕에 노론의 만행을 하셨지만 전하께서 영어로 그들을 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도 이 나라를 지탱하는 한 축이기에 자신이 위험함에도 당평으로 포용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부디 대감께서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조선을 만들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던 심환지는 자신과 정조의 비밀관계를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소신, 전하의 명을 받자 이 나라를 꼭 부강하게 만들겠사옵니다. 정조 독살설은 노련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아니다.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것이다. 등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조가 죽자 정약용이 심한지가 여기 심연을 천거하여 독약을 올리라고 시켰다라고 쓴 글에서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300통에 달하는 비밀 어찰이 발견되자 정조 독살설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한지와 정조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어찰을 내용을 살펴보니 둘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음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었죠. 단 하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 가진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북위 효무제 제위기. 당시 북위는 대장군 고안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고하게. 폐하, 대장군 들었사옵니다. 폐하, 소신 들어가겠사옵니다.
고하라, 황제 폐하는 어디 계시느냐? 감히 황제를 겁박하고 손을 쥐고 흔들려 하다니! 황제가 도망을 쳤다. 날 피해 도망을 갔다. 고환의 포갑을 못 이겨 황제는 이웃 나라로 도망치고 어린 황손 원선견이 홀로 남게 됐다. 못난 하레비는 황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 도망치지만 훗날의 동무에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이 부귀의 황실을 네가 지켜야 한다. 미안. 다쳤어? 누구냐? 전 궁궐 서호에서 일하는 시동입니다. 근데 너 얼굴이...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맞아서 도망치느라. 너도 나랑 비슷한 신세인가 보구나. 혼자 남겨진 어린 황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하의 핍박을 못 이겨 달아나야 할 만큼 힘없는 황제의 나라였던 북위. 그 마지막 황제의 반란이 지금 시작된다. 효무제가 도망치고 북위는 동이와 서위로 나뉘게 됐다. 고환이 어린 원선견을 동이의 황제 자리에 앉히니 그가 바로 효정제였다. 짐이 나 17. 아직 모든 것에 미숙하니 여러 대신들이 많이 도와주시오. 폐하, 걱정 마십시오. 폐하께서는 그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단 폐하를 그 자리에 앉힌 게 누군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맙소, 대장군. 의지할 데 없었던 어린 효정제에게 유일한 위로는 시동이자 친구였던 징이었는데. 징아! 폐하를 뵙습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마. 나 황제 된 거 좋은 거 아니야. 황제가 됐다는 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폐하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래, 징아. 네가 없었으면 정말 나 못 견뎠을 거야. 잘 부탁한다. 폐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계급장 떼고 붙어도 넌 나한테 안 돼. 정말 한번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알겠어. 알겠다고. 그만. 알겠어. 제가 이겼지 말입니다. 알겠어. 대장군이 무슨 일이요? 안으로 드시지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나라는 대장군 고한의 손안에 있었는데 폐하께서 황해에 오르신 지 10년이 넘도록 아직 후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내 후궁으로 삼아라. 욕심도 많구려. 예? 다음 황제도 그대의 손안에 두려는 것 아니냔 말이오. 황제 따위 언제든 바꿔버릴 수 있게. 황실 전체가 그대의 손아귀에 들어가야 만족할 것이냐 말이오. 폐하, 소신 폐하께 분명 제가 누군지 잊지 말라 그리 말씀드렸거늘 다시 확인시켜 드릴까요? 아니네. 네, 그리 하겠네. 그래서 후궁으로 들이실 겁니까? 내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느냐. 오늘 밤이 초여라니 시키는 대로 여인을 품어야겠지. 난 이만 가봐야겠구나. 폐하, 정말 자유롭길 원하십니까? 황제의 침소에 수상한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폐하가 달아난 걸 알게 할 생각이십니까? 입막음을 해야 달아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느냐? 또 그 얼굴이 대체... 전 괜찮습니다. 또 네 애비에게 맞은 것이냐? 그 애비라는 작사는 도대체 누구기에 너를... 이럴 때가 아닙니다. 서두르시지요. 황제의 탈출 계획은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났다. 대장군 고한은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고 칠 거라고 했죠? 대장군, 이건... 내 이놈! 뒤놈이 감히 폐하를 꼬드겨 이런 일을 벌여. 대장군, 아니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요. 뭐야?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형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버님. 아니, 어떻게? 네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폐하를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대장군. 내가 바깥 구경을 시켜달라고 명한 탓이요. 폐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여기 제 형님이 폐하를 도망시키는 척하면서 폐하를 시해하려 했단 말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눈치 없고 아둔해서요. 아깝게 됐네. 조금만 빨랐으면 죽여 없앴을 텐데. 신분을 속인 고징. 대체 무슨 사연일까? 아버님, 명예를 황제에게 주시다니요. 명예를 제게 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님도 참 딱하십니다. 응? 황제를 감시하랬던 이 기껏 그깟 계집애 하나에 눈이 팔린 겁니까? 에휴. 고징은 대장군 고환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다. 계집 하나니까 이러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버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깟 계집 하나 제 맘대로 못 갔다니요. 대체 뭘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겁니까? 차라리 황제가 되십시오. 그러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내가 황제가 되면 그를 빌미로 들고 일어날 일들이 한두 가지겠느냐? 그러니 지금처럼 황제 위에서 이 나라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네, 골백번도 더 들은 얘기입니다. 해서 애비 말을 거역할 셈이드냐? 아버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나가보거라. 하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얼마 후 고징이 아버지 몰래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동생 고양. 동생 고양은 고징의 뒤를 쫓는데 황제와 궐을 빠져나오면 바로 죽인다. 준비하고 대기해. 효정제 암살 계획은 그렇게 동생에 의해 아버지 고환에게 알려졌던 것이다. 이놈이 그래도
아버님, 제게 늘 황제보다 나아야 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니 어떠십니까? 10년이나 옆에서 감시하는지도 모르게 황제를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황제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왜 그런 것이냐? 허울뿐인 황제면서 내 걸 빼앗아갔으니까. 충격적인 배신을 맛보게 된 효정제. 그리고 얼마 후 대장군이 효정제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어쩔 셈입니까? 차라리 그대가 황제가 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데 고징이 아버지 고환을 밀어내고 대장군의 자리에 올랐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재촉하지 않으셔도 때가 되면 다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폐하도 그 자리도. 오늘은 폐하께 소개할 리가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이자가 지근거리에서 폐하를 모실 것입니다. 효정제에게 소개된 이는 놀랍게도 고징과 함께 효정제를 죽이려 했던 최계서였다. 황간도 시종도 충분하오. 부족하지요. 이제 폐하 옆에 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자가 제 대신 폐하 옆에서 지킬 것입니다. 지킨다. 언제든지 죽이려는 것이겠지요. 편하실 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전 미리 알려드렸으니 제 아비보단 낫지 않습니까? 고징은 자신의 오른팔인 최계서를 시켜 효정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동생 고양 역시 보복을 당했다. 고징은 자신의 아버지 못지않게 폭력적인 성격이었던 것. 대장군 동생 아니요. 아니 왜? 이놈이 입만 가벼이 놀리지 않았으니 깔끔하게 끝을 보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이것저것 다니실 텐데. 그래. 그럼 내가 상을 내리면 되는 건가? 그래. 한 잔 따라주시겠습니까? 두 손으로. 짐이 천자가 되어 이런 지급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황제 대접해줬더니
버릇이 많이 없어졌네. 내 손이 이래서. 개서야. 황제를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고징. 그의 횡포는 점점 더 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어디까지 따라오려는 것이냐? 황제의 잠자리를 구경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감시를 따돌린 효정제. 은밀히 고징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으고 있었다. 서쪽에선 기별이 없는가? 송구합니다. 분명 내 편지를 받으면 군사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폐하, 마음을 굳건히 하옵소서. 시간이 없어. 고진 그자의 눈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것 같소? 이웃나라의 군사를 지원받아 고징을 쳐내려는 계획이었는데 꼼짝없이 계획이 들통날 위기. 효정제는 과연 고징을 속일 수 있을까? 궁박 출입 사실을 들키고만 효정제. 네가 어떻게? 어디 좋은 데 다녀오시나 봅니다. 난 잠깐 바람 좀 쐬러. 그런 건 혼자 하셨어야지요. 개서야. 고징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게 반란을 일으키려 한 대가입니다. 내 이놈! 황제가 신하에게 반란을 일으켜!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인 걸 알면서 이게 뭡니까? 어? 폐하 때문에 아까운 목숨들 스턴이 죽어나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황후는 어떠십니까? 효정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평생의 악연으로 만난 효정제와 고징.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열지 못하겠느냐? 문을 열란 말이다! 효정제는 결국 고징에 의해 유폐되고 말았다. 내 이놈들! 거칠 게 없어진 고징은 스스로 황제가 될 방법을 찾게 되는데 황제를 왜 살려두신 겁니까? 황제를 죽이는 게 급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황제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지. 날이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요. 고징과 함께 있던 신복 체계서를 불러낸 이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네 놈이 감히!
평소 고징에게 모진 학대를 받던 하인의 칼에 찔린 고징. 그는 그 자리에서 2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 후 고양은 효정제를 협박해 북제를 건국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지만 폭력으로 세운 나라는 20여 년 만에 다시 멸망하고 만다. 패배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땀이 쭈르륵 내서 굴려. 그게 안 갔다니? 도망치기. 죄송합니다. 동영사진 찍냐? 동영사진 찍냐? 여권 사진 찍냐? 액션.